Economies of Scale, 한국어로 규모의 경제. 사실 이 이론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설립자인 브루스 핸들슨이 주장한 이론으로 약점 대신 강점에 집중하라는 군사 전략을 경영에 최초로 적용했기 때문에 나폴레옹 전략이라고도 불리죠. 그러니까 이 이론은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 마이클 포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폴레옹 전략은 투자가 너무 일원화된 것 같다고요. 본디 전략이란 다방면의 단계와 구성 요소를 개별 활동으로 나누어야 해요. 설계를 하고 생산하라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value chain이라고 불러요. 아까 그림처럼 기업 활동에 있어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프로세스죠. 완벽해 보이는 이 두 이론이 무력화되고 있어요. Invalidated. be invalidated. 무력화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2학년 4반 연우이고요. 필립 에번스의 테드 강연을 통해 앞으로는 어떠한 비즈니스 전략을 갖추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really two components to transaction costs. One is about processing information and the other is about communication. 가치사슬의 붕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거래 비용에 대해 알아야 해요. There are two components of transaction cost. One is about processing information and the other is about communication. 즉, 정보 처리 비용과 통신 비용을 더하면 거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이 거래 비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보 처리 과정보다 소통이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총 거래 비용보다 통신 비용이 더 빠르게 떨어졌죠. If transaction costs are the glue that hold value chains together and they are falling, there is less to economize on. There is less need for vertically integrated organization and value chains at least can break up. 이게 무슨 얘기냐? 거래 비용이 감소하면 절약 가능한 물자가 줄어들어요. There is less to economize on. economize, 절약할 것이 줄어든다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A와 B, 이 두 기업이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지만 의사소통에 따른 비용만 달랐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일 A 기업이 특정한 수단과 절차로 의사소통 비용을 확 낮추었다면 B 기업도 A 기업의 절차를 따라 비용을 낮추려 할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비기업과 같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거래 비용이 이미 충분히 낮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약이 무의미해진 거죠. 경쟁력 상승의 효과도 떨어지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가치사슬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업은 부가가치를 더하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낮은 단계에 위치한 경쟁자가 보다 높은 가치사슬 단계의 회사와 경쟁에 이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현상이 실제 산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브리타니카의 백과사전 산업을 살펴볼게요. 브리타니카는 최초의 백과사전을 만들어 판매했어요.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었던 1900년대 중반까지 백과사전 하면 브리타니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점유율도 높았죠. 브리타니카의 전략은 배분이었어요. 대부분의 비용은 백과사전 판매원의 수수료나 지불진의 임금이 차지했죠. 그런데 1982년 CD롬이 등장하고 그 후로 인터넷이 상용화되자 이러한 전략을 고수하던 브리타니카는 자연스럽게 경쟁사에게 그 지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2012년 브리타니카는 백과사전 출판 사업을 중단하게 돼요. The questions I was occasionally asked was, well, what's going to replace the encyclopedia when Britannica no longer has a business model? And it was a while before the answer became manifest. Now, of course, we know what it is. It's the Wikipedia. Now, what's special about the Wikipedia is not its distribution. What's special about the Wikipedia is the way it's produced. The Wikipedia, of course, is an encyclopedia created by its users. 백과사전 출판을 중지하기 전 2001년에 위키피디아가 등장했어요. 위키피디아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백과사전이죠. 백과사전 판매원과 지필진에게 분배를 하던 과거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어요. 위키피디아 등장 전까지가 웹 1.0으로 불린다면 그 이후인 웹 2.0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터넷 세대입니다. 이용자들이 생산한 콘텐츠와 소셜 네트워크가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죠. 브리트니카의 예시로 알 수 있는 것은 웹 2.0은 단순히 가치사슬의 분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적이었던 비즈니스 구조가 가치사슬 중 한 단계가 부서지면서 수평적으로 바뀌었어요. Becoming fragmented. be fragmented, 산산이 부서지다. 브리트니카 백과사전의 지필진 대신 위키피디아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산산이 쪼개어진 이 단계를 흡수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웹 2.0에서는 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동시에 데이터 간의 연결이 두드러집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웹 2.0 세대였다면 이 다음은 뭘까요? 웹 3.0 세대는 이전 세대들과 어떻게 구분될까요?
이건 1인당 유전자 비율 분석의 가격 그래프예요. 2002년에는 1인당 1억으로 오직 상류층에게만 제공되었던 서비스였다면 2015년에는 99달러로 그 가격이 확 낮추어졌어요. 이들은 유전자 분석이 되지 않은 사람이 진료를 보면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 분석일 정도죠. 여기서 개인의 유전자를 토대로 개별적 진단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우리는 과거에 쌓인 수많은 데이터들에 이 한 명의 데이터가 더 축적된다는 것보다는 이 개별적 진단에 좀 더 주목해야 해요. 현재 진행하는 유전자 분석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의 모임 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가 더 더해지는 것이 크게 의미 있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축적은 웹 2.0 세대에나 주목할 만한 것이에요. 웹 3.0 세대의 키워드는 개별화입니다. 지금까지 가치사슬의 붕괴가 나타나는 웹 2.0 세대의 기업이 갖추어야 할 수평화 전략과 앞으로 나타날 웹 3.0 세대의 개별화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 영상을 만들며 비즈니스 전략이 바뀌게 되는 배경을 가치사슬의 변화를 통해 설명해 보았다면 웹 2.0 세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웹 3.0 세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자율 활동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웹 3.0 세대의 중심이 되는 메타버스에서 나타날 비즈니스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